고혈압이란 무엇인지, 고혈압의 원인, 종류, 약 부작용, 그다음에 합병증, 그다음에 고혈압에 좋은 식품들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됐네요. 그래서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해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높을 고죠. 혈압이 높아졌다. 이건데 이 혈관에는 정맥, 동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럼 어떤 압력이 높아지냐? 동맥이 높아진 것을 고혈압이라 그래요. 동맥이.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과 종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디서? 스프링 노트에서. 저도 스프링 노트를 받아보기 전에는 이렇게 자세한 그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이제 제가 전공했으니까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제가 이 스프링 노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에 이게 보니까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고 밑에 아주 이렇게 연결한 것은 모세혈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모세혈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12만 킬로라고. 개인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쪽은 40대 이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왼쪽이 20대 건강한 모세혈관이라면 오른쪽에 이렇게 40대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대 이후가 되면은 이 모세혈관이 줄게 됩니다. 숫자도 줄고 막히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칙칙해지고 또 순환이 잘 안 되고 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말초에 염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먼 데부터 손끝, 발끝, 그리고 눈, 뇌, 이런 데가 잘 안 가죠, 혈액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다,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혈액순환하고 관계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혈액순환제, 뭐 은행잎 축출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먹고 있고 또 운동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 40대 이후에 막히기 시작하니 모세혈관은 60대가 되면은 60%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대 이후에 보니까 이제 40대 이후에 급격도로 이 성인병이 많이 걸린다 하잖아요. 생활 습관병이. 이 모세혈관의 그 숫자와 개수가 이 혈관에 이게 막힘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쉽게 말하면, 이게 잘 순환이 돼야지만 말초까지 우리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손 같은 데 보이죠? 지금 이렇게 건강한 손은 아주 모세혈관이 빽빽히 돼 있는데 건강하지 않는 혈관은 모세혈관이 듬성듬성 그물망처럼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로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해서 여기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뭐 노폐물이. 우리가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죠. 그것처럼 노폐물이 쌓이게 되니까 노폐물이 쌓이면 그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염증은 반드시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첫 번째 단계가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리다 하면 내가 손이 좀 차가워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시리고 저리다는 증상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곳에 염증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쑤시고 애리고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아, 내가 뭔가 이게 염증이 있나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의 기준치를 보면은 고혈압의 기준치는 굉장히 변천사가 있는데 획기적인 변천사로 볼 수가 있어요. 1987년도에 고혈압의 기준치가 180에 100이었습니다. 근데 어 2000년도에 들어와서 130에 85로 무려 50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숨어 있는 비밀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다 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지금 거대한 의학계에 그
그 제약회사는 대주주입니다. 제약회사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999년도에 WHO도 세계 이 보건기구, 건강기구 여기에도 어떤 걸로 유지되냐 하면은 이런 그 후원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거의 많이 받습니다. 근데 1999년도에 엄청난 그 그걸 받게 되죠. 제약회사로부터 예, 연구비를 받게 됩니다. 그때 1999년도에 런던에서 발표하게 되죠. 140에서 90 정도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걸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그 기준치를 따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낮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벌써 미국은 어, 정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냐 하면 이 제약회사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총기회사고. 그래서 이 미국은 지금 어린애들한테도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혈압의 기준치를 그러니까 보면 180에 100으로 돼 있을 때 보면은 그러면 옛날에는 180에 100인 멀쩡하던 사람들이 지금에서 130에 85가 고혈압 수치가 된다? 그러면 어 쉽게 말하면 180 정도 되면 다 지금 터져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근데 혈압은 하루에도 10번씩 어떤 사람은 막 20번씩 변동이 와요. 왜냐하면 혈압은 계절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아침에는 높고 저녁에는 떨어지고 겨울에는 좀 낮고 여름에는 좀 높아지고 어젯밤에 내가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럼 아침에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감기 같은 게 좀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혈압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려고 하니까 그 베개 고혈압을 하거든요. 의료진들이 보면 그냥 긴장이 돼. 그래서 멀쩡하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주위에도 집에서는 90에 60이 돼요. 근데 병원만 가면 145에 150 나온대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있어서 먹고 있대요. 그러면 집에 오니 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와서는 평균 혈압이 한 100에 120 정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고혈압의 이 변천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변천사가 왔는데 이 고혈압이 위험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180 이상 200까지 올라가서 혈압이 안 떨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떨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안 떨어지면 가야죠. 응급실에 당장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헬스장에 보면은 막 이 런닝머신 하잖아요. 그러면 150은 물론이지만 200, 250, 220까지 올라갑니다. 런닝머신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계속 가면 문제죠. 그러나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220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서 그때 재 가지고 다 약을 먹는다면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은 런닝머신 하다가 다 고혈압, 이 혈압 터져가지고 다 지금 응급실에 가야지 돼요. 그 아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동맥압은요, 우리가 180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80년, 100년까지 견딜 수 있는 압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내가 생활 습관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당뇨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지만 긁지 않고 가서 재봤더니만 그냥 가서 재봤으니까 쑥 손을 내서 재봤더니만 145, 150 나왔다. 그것도 4, 50대가 그렇다면은 그것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혈압의 그 기준치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의 나이에 앞에다가 80을 더하면 정상 혈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기준치를 딱 정해놓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한다면은 나머지 건 다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혈압은 마치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쓴 것처럼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자체가. 근데 왜 혈압을 높이냐면 내 몸은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감기가 걸리면 바이러스 퇴치해서 열이 납니다.
뜨거워야지만 바이러스가 나가기 때문에 이건 면역 반응이에요. 이거 내가 운동을 했다든지 내가 흥분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에서 빨리 피를 내보내야 되니까. 이건 내가 혈압을 올리고 싶다, 내가 혈압을 내리고 싶다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높인다는 것은 내 쉽게 말해서 고혈압이 됐다는 것은 혈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신호탄이에요.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혈관이, 노폐물이 있어서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혈관을 넓혀주고 찌꺼기를 빼주면은 혈압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관리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고혈압의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머리가 무겁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든지, 손발이 저리고 부어오른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가지고 가서 고혈압 증상 진단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드물어요.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퍼센트도 낮습니다. 근데 고혈압은 증상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든지 아니면 감기 때문에 갔다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 때문에 갔다든지 해서 재다가 보면은 140에 80이 돼. 그러면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이따 다시 한번 20분이야 20분에 다시 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혈압이 높았나?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죠. 좀 더 다시 한번 재보면. 그러면 145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가장 낮은 것부터 약을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을 꾸준히 먹어야지만 관리고, 그래야지만 어, 뇌출혈이 안 생기고,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막 터져서, 뒷목 잡고 쓰러진 거 TV에 많이 봤죠. 막 갑자기 막 무슨 충격받으면, 그러면 그렇게 될까 상상이 막 되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약 끊으면.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주 몸도 빼빼돼요. 아주 막 깡마른 할머니인데, 혈압약을 가지고 타갖고 오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신 분은 아니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혈압약을 타왔는데 집에 가서 재보면 80에 40 나올 때도 있고 90에 50 나올 때도 있는데 이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러면 그때 어떤 증상이 나던가요? 혹시 어지럽고 아무 일도 못한 것 같고 축 처진 것 같고 눕고 싶고 이런 증상이 없던가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누워 있었대요. 또 그러면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약, 고혈압 약은 어르신은 그냥 처방받지 마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줬는데 그냥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런 증상 없이 고혈압을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고혈압의 약을 먹다 보면은 저혈압 증상이에요. 이건 저혈압 증상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혈압약 먹은 사람은 거의 어지럽단 말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압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니까 혈압을 압력을 높여서 머리까지 혈액을 돌려고 하는 이 몸의 반응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까지 이 말주 심장에서 먼 머리라든지 손끝 발끝까지 안 가니까 손발이 저리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피로감이 있고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지? 어지럽지? 집, 또 손발이 저리지? 그래서 또 찾아와서 약을 먹는 게 뭐냐? 혈액순환제 주세요. 두통약 먹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약이 추가로 이제 또 먹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시작했던 약들이 이제 순환기내과 가죠, 비뇨기과 가죠, 신경과 가죠. 이런 갖가지 약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혈관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고 혈관이 찌꺼기가 쌓이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다면 혈관이 튼튼하다면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흐르기 때문에 높을 이유가 없죠. 내 몸에서 까닭없이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죠. 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나친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은 뭔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그냥 그 증상을 없애려는 약을 복용하게 되죠, 사람들이. 두통이 왔다고 왜 두통이 왔나는 원인을
안 알아보고, 아, 두통약 그냥 먹죠. 그러면 두통이 없어지죠.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다고 질병이 없어진 건 절대 아니죠. 근데 굉장히 그래요. 어제도 저 지인한테 손가락이 아프대. 그렇게 우리 PM 제품을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어. 안 먹고, 안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가니까, 집에 가니까 서랍에 다 진열해놔. 사가지고. 옷처럼. 그 옷도 내가 입어야지만 이뻐지고, 뭐, 음식도 먹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안 좋아졌다 그래요. 살도 안 빠진다. 뭣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먹어야지만 되는데 이걸 안 먹고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제품을 꾸준히 먹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굴만 딱 보면 알겠어요. 저는요. PM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먹고 있는지 얼굴에서 나타나고 몸에서 말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레시피대로 이제 이렇게 2, 3개월은 좀 메가액볼을 먹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레시피를 주면 놀랍도록 2주 만에 좋아진 사람도 저를 봤어요. 그 전화가 와요. 근데 안 먹어요. 먹다 안 먹다 생각나면 먹고 안 먹고 물을 어떻게 먹나 뭐 비유가 상하니 어쩌니 막 이야기하면서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런 좋아지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약하게 하는 원인, 우리가 원인을 알면 원인을 없애야지 돼요. 근데 원인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결과적인 것만 그냥 이게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질병이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아, 내가 손가락이 아파서 다시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좀 덜 아파요.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좀 먹었어요. 그게 좀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럼 약 먹을 때 평생 약을 그러면 습관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약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대사 질환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은 지속적인 압력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약해집니다. 두꺼워졌다는 건 탄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으면은 이게 잘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수도 우리 옛날에 호수 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호수에 좀 얼음이 얼잖아요. 탄탄해지면 잘 안 거고 터지게 돼요, 중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고혈압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그래서 이제 높은 압력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약해지니까 높은 압력이 안 좋아지니까 혈압을 내리세요 해가지고 혈압약을 주거든요. 혈압을 내리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혈관에 있는 벽을 두꺼워진 것을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먹고 무너개를 먹으면 혈관에 건강이 되죠. 혈관 건강에. 그렇게 되면 혈액이 자유자주로 흐르면서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책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약을 끊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음식도 가려 먹고 이런 PM 제품도 먹고 이런 것을 하면서 먹다 보면은 혈압이 좋아져요. 그럼 약이 줄여지죠. 근데 이런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한테 약을 끊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10년, 20년, 5년 이렇게 먹던 약들을 끊으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약을 먹어야지만 관리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약을 끊은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우리는 또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음식과 함께 영양과 충분히 먹으면 이게 좋아지니까 줄여들면서 약만 줄여도 7년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대사성 질환의 약만 좀 줄인다 해도 그래서 이런 약들을 줄이게 되고 또 너무 좋아지면 그런 약들을 먹을 필요가 없죠. 복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줄여지게 되죠. 이런 걸 같이 먹으면. 그래서 당뇨병도 이런 것들이 있고, 고지혈증, 만성염증, 활성산소, 이런 호모시스템,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그때 강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데, 또 나이가 들면은 이게 콜라겐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콜라겐도 혈관에 좋다고 돼 있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이 콜라겐 비율이 없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해지는 원인을 알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약하게 하는 원인 두 번째는 또 영양결핍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영양결핍이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아침 우리가 세끼 밥을 먹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생명 연장이잖아요. 생명 연장이다. 그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찾아서 밥을 먹거든요.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만 부르면 다 된 줄 알아요. 입만 즐거우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영양의 종착역은 세포입니다. 백족의 세포로 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세포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를 통해서 모든 데에 분포가 돼야지 돼요. 근데 이 영양이 그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돼서 다 노폐물로 쌓이게 되죠. 근데 그 음식들이 옛날보다 더 좋지 않다는 거죠. 재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기계에다가 좋은 것을 넣으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름을 넣는다면은 차가 좋지만 거기다가 어떤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주유를 받게 된다면 차가 망가지죠. 그건 마찬가지죠. 지금은 10년 전만 돼도 20년 전만 해도 유기농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기농, 뭐 비건 제품 찾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음식이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샀는데 지금은 뒤에를 꼭 봅니다. 뭘 사든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또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걸 보고 먹어요. 이 PM을 만난 뒤로부터는. PM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요. 조금 하루 지난 거 여기 있네? 그러면서 저렴하게 몇 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사죠. 이걸 PM을 안 뒤로부터는 저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 두부도 보고 국산인지 보고 다 그런 거 음식 이 재료도 골라서 먹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게 PM 제품인데 이 영양이 결핍하면은 바로 혈관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부족, 미네랄 부족, 그래서 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네랄 들어있거든요. 근데 구리를 누가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못 먹어요. 누가 구리를 먹고 있습니까? PM 가족밖에 안 먹고 있죠.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류 파열이 됩니다. 저희 큰올케 언니가 동맥류 파열로 하늘나라 갔어요. 60, 70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근데 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두통약만 먹고 지냈대요. 그래서 이 구리가 동맥류 파열에 셀레늄 부족이 되면요. 운동선수들도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어요. 이 셀레늄 부족입니다. 근데 셀레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니스토리테 들어있죠? 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일수치에 들어있습니다. 셀레늄 많이 들어있어요. 셀레늄 지금 암 환자들한테 좋다 해가지고 수사로 나와 있는데 엄청 비쌉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비싸요. 근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심장마비, 쿠름이 부족하면 당뇨가 생긴다. 나와있죠? 쿠름 어디 들어있습니까? 수용성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니스토레트에 들어있고 C발란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좋죠. 근데 비타민 C, 비타민 K, 오메가3 지방산 부족은 혈관벽을 유지하는데 악영향이다. 이게 부족하면. 그래서 이것들이 다 수용성화된 제품이 PM에 들어있어요. 근데 미네랄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니스토레트인데 그거를 저는 비싸다 그러면 그냥 아닌 말로 성질이 납니다. 그걸 들으면 이걸 먹을 때마다 저는요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곡이 오늘 주심에 감사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주심을 감사, 어제는 지나갔어도 감사, 내일은 오지 않았어도 감사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PM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됐어요. 어제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오늘 들려주리라 하는데 오늘 안 나와 버렸어요. 그 음악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할 때 다시 그 음악을 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양 결핍이 혈관을 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영양소를 갖다 채워줘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새끼밥 잘 먹고 있고 지금 다 말해요. 새끼밥은 잘 먹고 있어. 나 문제 없어. 좀 혈압만 좀 높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혈압이 그냥 놔두면 약만 먹는다면 그 약해진 혈관을 절대로 보완할 수 없습니다. 수치만 낮춰주게 돼요. 수치만. 근데 수치로 우리 몸을 다 판단한다? 우리 몸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 하나로 우리 몸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제 수치를 해놓은 것은 그 정도로 이제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그 수치를 정해놓은 거지 그 수치가 우리 몸의 건강의 척도는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관리를 안 한다면, 영양 결핍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혈관은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코티솔의 상승은 혈압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면 스트레스 이 코티솔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영양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영양이 지금 절대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열량 내는 거. 그러나 비타민, 미네랄은 지금 태워서 주는 영양소는 굉장히 부족하게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영양 밸런스로 인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비만까지 오고 이런 질병들이 더 많이 오는 시대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됐죠, 지금.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또 나와 있죠. 흡연 굉장히 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죠.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혈압에 합병증이 있는데 이제 합병증이 연결되죠. 왜냐하면 혈압을 방치하면 이러한 합병증이 오니까 혈압약을 먹여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아까 영양을 주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영양을 같이 먹는다면 혈압도 좋아지면서 합병증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약만 먹은다면 혈압을 낮춰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뇌출혈이 많았어요. 80%, 뇌경색이 20%였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영양 부족으로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왔어요. 혈관이 터졌죠. 근데 지금은 음식이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혈관들이 막힙니다. 막혀서 오는 것이 뇌경색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저혈압이 오면서 혈액이 머리 끝까지 안 흐르다 보니까 혈관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이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 중에서. 그 혈관성 치매. 왜냐하면 혈액이 머리 끝까지 잘 안 흐르다 보니까 혈관이 다 막히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와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저혈압 증상이 오면서 이제 나이가 드는데도 계속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안 되고 해서 혈관성 치매까지 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쯤에 혈관성 치매약을 반드시 먹게 돼요. 그리고 당뇨 오죠. 만성 콩팥병, 고혈압, 눈 안 좋아지죠. 눈에도 이렇게 실핏줄이 많이 있죠. 모세혈관들이 막히죠.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약에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장을 덜 뛰게 만들어요. 덜 뛰게 만드는 기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심장이 펌핑질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좀 낮추어서 고혈압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베타 차단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들이거든요. 그거는 심장의 이 수축과 이완을 갖다 줄이기 때문에 뛰어야 될 심장을 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협심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자꾸만 놔두면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동맥질환, 말초, 혈관 질환, 말초까지 아까 그랬죠. 혈액, 압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말초까지 안 가니까 말초 혈관 질환, 뇌졸중,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무서우니 혈압약을 먹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양을 공급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빼서 혈액의 흐름을 자유롭게 한다면 이러한 합병증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혈압약 종류 나오네요. 이게 지금 5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 혹시 혈압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증상이 있진 않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먹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혈압약 중에 어떤 종류의 혈압약을 먹나요? 그러면 거의 몰라요, 잘. 그냥 약 이름만 말해요. 잘 몰라요. 이뇨제성을 먹게 되면은 강제로 신장에 있는 그 수분을 빼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러 갈 수 있겠죠? 소변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다음 베타 차단제 아까 말했죠.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그 수축을 좀 덜 하게 해서 떨어뜨려서 하는 거고. 칼슘 차단제는 우리 혈관에 보면은 칼슘이 들락날락하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축을 해요.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거거든요. 수축해야 되는데 칼슘이 들어간 구멍들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수축을 못해. 못하니까 어떻게 이완된 상태에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칼슘 차단제예요. 안지오텐신 전환제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이 뭐 전환 억제한다, 차단한다 이런 거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만든다. 그래서 뭐 불면증도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리고 또 뭐 어지럼증도 오고 이런 작용 아닌 이런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 부수적인 것을 부작용을 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나타난 것을 부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들이 이 혈압약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정도는 알고 먹자. 그래야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게 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뇨제성이 이제 약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있은 고혈압 환자들은 이뇨제성을 많이 씁니다. 이제 부종을 빼니까.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요. 내 몸 영양에 도둑에서 들어가는 약이고 먹어는 도둑이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먹고 이 약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런 도둑질을 하는 도둑, 니은, 미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 니은, 미음의 역할을 해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먹은 약이 오히려 내 몸에 영양소를 빼간다. 아까 그날에도 영양소가 부족해요. 근데 이게 빼간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약을 막 먹어요. 약만. 막 먹는데 고혈압 약에 베타 차단제 아까 보셨죠? 심장 더 뛰게 하는 거. 이거로 만든 기전. 이거는 멜라토닌 먹으라 해서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냐 그 생각 안 하고 야 요즘 내 잠이 안 오네? 수면제 추가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추가돼요. 고렴약 또 코엔자임 Q10 이게 이걸 또 도둑질해가요. 코엔자임 Q10은 보면은 여기 16%에서 54% 감소한다고 돼 있죠. 스탄틴계 고지혈제 약을 먹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많이 감소돼요. 이게 어디서 발표했냐면 에일드에서 2007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스탄틴계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코엔자임 Q10은 보효소예요. 굉장히 우리 5대 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효소인데 이게 16에서 54%로 감소하게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그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를 장기 복용하면은요, 비타민 B1이 결핍이 된다고 캐나다 오타와 병원에서 2003년도에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이 비타민 B1은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1이 한 일이 너무 많죠. 근육, 신경, 이런 것들을. 근데 그래서 근육과 신경이 약해져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나오죠. 근데 고혈압 약의 이뇨제는 비타민 B9, B12 그래서 엽산 그다음에 여기 코발라민 그래서 부종 손발저림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영양소가 부족하고 30대 이후부터 20대 뭐 하반기부터 노화가 진행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소가 지금 급격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양소를 약을 먹으면서 도둑질 당한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을 건강 지킬 수가 없고 또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신 분들은 이런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소를 먹을 거냐 그 말이에요. 가서 알약을 먹을 것인가? 알약은 10% 20%밖에 흡수가 안 되고 나머지 또 노, 찌꺼기로 남아서 노폐물이 돼서 그것도 또 우리가 신장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고 간에서 또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또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간이 또 일을 해야 되고 신장도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영양소까지 그렇게 한다? 그것은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여야 되나? 이거를 수용성화 먹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거기에도 다 세포가 돼 있잖아요. 그 세포로 직접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골라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해주면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래. 왜냐면 병원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내 몸이 의사다, 막 내 몸이 치료사다,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좀 책을 보고 해가지고 좀 압니다. 근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 받고 물론 우리가 병원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양소가 나오는데 혈류 속도를 잡아라서 우리가 이 앞에 이경민 그 SP님이 이 문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의학의 4대 혁명이라 그러죠. 제일 처음 엑스선이 발견됐죠. 그다음에 페니실린, 그다음에 인슐린, 그다음에 이 산화질소, 그다음에 산소 뭐 이렇게 있죠. 근데 1999년도에 98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는 이그나로 박사님이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만든 게 아니고 발견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그때 그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는 우리 코로나 지금 또 대대적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면역이 안 생겨요. 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다 변이가 됩니다. 변이가 되면은 이게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항체가 안 생겨요, 잘. 그래서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이런 예방접종을 했다 해도 그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전 국민이 다 1차, 2차 저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3차까지 먹고 4차 맞을 즈음에 저는 병원을 사직서를 낸 상황이어서 제가 4차는 안 맞았습니다. 3차까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1차, 2차, 3차 다 맞아도 내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똑같은 코로나 옆에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다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내 몸에 면역력이 있다면 코로나가 쉽게 지나가고 걸렸다 해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혈액을 타고 어, 이 혈전을 유발하는 성격이 있어요. 적혈과 응집하는 애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응집해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고위험군 환자들은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코로나 뭐 좀 앓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원인이 다 심장마비 이걸로 이제 판단이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혈전이 생기니까 심장으로 가는 데가 막혀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의 우리가 이제 혈전을 없애주고 혈관의 탄성을 해준 것이 이 산화질소가 없으면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산화질소를 그때 막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산소도 중요하지만 산화질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에서 15초 없어지면은 괴사된다는 말은 썩는단 말이에요. 모든 조직과 근육과 세포가. 그럼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저희 세계 특허 62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한 제품으로 그래서 과히 PM에서 꼽아라면 산화질소라는 정도로 과언이 아는 제품이죠. 40대부터 급격하게 산화질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에 탄성이 없어지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30대부터 먹어야 돼요. 40대 기초 4종은 40대부터 꼭 먹어야 되는 게 산화질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두 캡슐, 네 캡슐 정도.
그래서 심혈관계 보호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산화지수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오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X선하고 1998년도에 이 산화지수. 그래서 산화지수는 그 비아그라의 아버지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책도 나오죠. 심혈관 질환은 이 NO 산화지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 제품이 탁월하죠. 그래서 보니까 15%로 줄은 게 나와 있네요. 60대가 되면은.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 이 정도로 혈관 질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튼튼하면 혈액이 잘 흘러요. 맑은 혈액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기초입니다. 근데 혈관은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혈관을 바꿔치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혈관의 건강을 유지한 게 기본이다. 그래서 혈관의 첫 번째가 바로 산화질소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복원시키고 또 혈액의 유연성 탄성이 없으면 잘 흐르지 않거든요.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심장을 보는데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꼭꼭 우리가 지금 50대, 60대는 4캡슐, 6캡슐 정도 먹어서 이 혈관 건강에 있다면 이런 만성 질환을 이길 수가 있죠. 제일 먼저 고혈압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 약 한 7년 정도 먹으면 당뇨가 따라옵니다. 당뇨약, 그 다음에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약, 갖가지 약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약이 7, 8, 9가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산화질소, 문호계 있죠. 그래서 문호계 나옵니다. 문호계 나오죠. 그래서 이 문호계는 산화질소인데 우리가 산화질소를 먹는 게 아니라 L아르기닌과 L시트루린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그 효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이 혈관에 딱 들어가면 산화질소가 형성이 되죠. 먹고 섭취하게 되면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의 세균을 어, 잡고 그래서 심혈관 때 정상혈압, 혈관의 노화 방지 그래서 고혈압이 없어도 40대 이상이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게 산화질소예요. 모노겐입니다. 그래서 기초 4종입니다. 기초 4종이 들어가고 집중력, 기억력 야, 깜빡깜빡해요. 열쇠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하고 또 들어가고 뭐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찾아요. 핸드폰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염증 수치 감소, 면역력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대는 2캡슐이면 50대 이상 4캡슐 정도. 또 내가 좀 더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하면 한 6캡슐 정도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바이저 제품들이 나오는데 액티바이저 나옵니다. 액티바이저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액티바이저 아까 어, 드럭모그에 나오죠. 엽산하고 코발라민이 이게 드럭모그로 이게 뺏기게 되는 도둑질 당하는 영양소예요. 근데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갔더니 막 알약으로 엽산을 뭐 6개월분을 뭐 60만 원 주고 사놨다 그러면서 그거 먹고 있다 그래요. 한 가지를. 근데 여기에는 8가지 비군의 복합제가 여기 한 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탁월하죠. 수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스탄트계 약물을 먹이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해야 될 거예요. 기초 사정에 다 들어있죠, 지금요. 그래서 이 혈액을 생산하고 촉진하는 우리 액티바이저 있습니다. 그 비타민 B군 아까 비타민 B1에 그 드럭 모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베타 차단제 고혈압 약을 드신 분들은 그래서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를 하는데 비타민 B군 영양소를 안 먹는다? 그러면 만성 질환에 실패한다고 돼 있어요. 찾아보면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을 먹지 않는다면 당뇨, 고혈압, 만성 관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 8종이 다 여기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데 이게
일반인보다 영양 소모가 많고 만성 질환은 일일 권장량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장량에 이게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권장량보다 좀 많이 먹으면 과량 아니야? 과대 섭취한다. 막 이렇게 말해요. 액티바이저 보면은 세 스푼씩 세 스푼 먹으라고 돼 있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스푼씩 먹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들은 약 안에가 버려야 될 그 화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B, 예를 들어서 엽산을 먹는다면 엽산은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가 다 버려야 될 것.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기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용량이. 그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나만 아지 못하죠. 그래서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걸 먹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약을 먹어도, 같이 먹어도. 근데 우리 제품은 해결할 게 없어요. 천연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먹어도.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보니까 만성 질환자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고 암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메가해법으로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능계를 더 많이 맞잖아요. 이건 먹는 능계이에요. 몸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부터 조금 메가앱으로 먹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 저부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부터가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렇게 많이 먹으라고? 제 친구를 저는 잘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기가 5개월이라는 개월이 걸렸어요. 동생이 막 많이 먹으라 하니까 제 스폰서 말 안 들었죠. 뭘 저렇게 많이 먹으라 그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뭐 세 스푼 한 포 이렇게 먹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어 좀 더 많이 이제 두 포, 세 포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빨리 몸이 좋아진 걸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저가 전달했을 때 한 뭐 몇 개월 보니까 전부 그렇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었어요.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몸에 반응이 나타난 게. 조금 좀 좋긴 좋은데 이렇게 몸에 확 보이게 좋아진 것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60, 70 먹은 사람보다 저한테 액티바이저 세 스푼 딱 한 번만 먹고 화학할 때 딱 한 번 다 먹고 니트를 딱 한 번 먹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엠페어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주구장창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덜 피곤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도 좋아졌어요.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저부터 의식을 깨고 이제 먹다 하니까 2, 3개월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혈압이 좋아졌네, 당뇨가 좋아졌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용성 비타민 B군 우리 몸에서 필요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돼서 불가능하다. 근데 잘 먹고 내 새끼 잘 먹고 있어. 나 교란 약만 먹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나 별 병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채울 수 없다고 돼 있고 비타민 B군 결핍은 당뇨 만성 관리를 실패한다고 돼 있어요.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관리가 안 돼요. 만성 질환은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 막혀서 반드시 나와 있어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나와 있죠.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은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에 대해 설명하지 영양을 말 안 줘. 특히 우리나라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약을 굉장히 많이 선전하죠. 약적으로. 근데 다른 그 서양 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양소를 뭐 운동, 영양 이런 걸 먼저 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약부터 먹죠. 약을 먹으면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약을 먹고 나는 잘 관리 잘하고 있어. 쉽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한데 액티바이저 한 잔이면 해결이 됩니다. 8가지가. 얼마나 쉬워요. 먹기만 먹어도 내가 몸에서 내가 할 일이 없대. 그냥 바로 세포로 바로 보내준대요.
예,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게 또 안 되네요. 또 말을 좀 안 듣네요. 아, 또, 이렇게 오늘 이게 안 되죠? 안 나가네요. 말을 또 안 듣습니다. 안 된답니까? 아니,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코엔자임 q 테 나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 테는 강력한 지용성이에요. 근데 수용성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심장학회에서 했죠. 미국의 1980년대에 뉴욕 심장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코엔자임 q 테는 심장 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래서 심장이 잘 뛰어야지만 혈압이 잘 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큐텐이 이렇게 5대 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과 염증을 없애주는 우리 어, 오메가3하고 같이 된 게 두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두어는 세일할 때마다 요번에도 4분인가 만에 솔드아웃 됐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어는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콜라겐도 여기 나오죠. 혈관이라든지 뼈용 근육 힘줄, 혈관 내벽이 부드러워지면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에 탄성이 일어서 고혈압, 동맥경화, 연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이뻐진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절이 안 좋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콜라겐을 섭취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수축 이것도 나와 있죠. 면역이 좋고 신경계 지원을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하자면 균형 잡힌 영양소가 첫 번째입니다. 영양소 불균형으로는 뭘로 이어지냐면 하면 영양소가 불균형하면 호르몬 밸런스를 깨게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기초는 영양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되고 새끼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된대. 새끼밥에 없습니다, 영양이. 새끼밥 잘 먹으면 골고루 먹으면 골고루 질병이 걸린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두 끼 먹고 한 끼는 유동식으로 먹어라.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식습관 개선하고 맑은 혈액, 튼튼한 혈관으로 혈관 건강을 한다면 우리 건강 기초적으로 맑은 혈액과 튼튼한 건강이 있다면 이 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있다. 영양소 섭취는 뭐라? 수용성으로 PM을 먹자. 이게 결론이고 히포크라테스가 이때 음식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약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약은 뭐냐 그러면 이 대사성 약이에요. 고혈압 약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당뇨약 엄청 많아요. 제약회사마다. 고지혈증 엄청 많아요. 제약회사마다.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많이 뭐 제약회사마다 막 선두적으로 신약을 만들고 막 계속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뭘로? 음식으로. 우리 PM은 영양제, 정제가 아니고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기 좋게 바로 타서 내 몸에서 일할 필요도 없이 세포로 바로 보내준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건강은 뭘로? 첫 번째, 영양으로. 영양은 PM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PM으로 함께 저는요, 이 PM을 왜 했냐고 하면, 그,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꿈꾼 것은 그 전에는 몸이 많이 안 좋았죠. 아프면 여행을 꿈꿀 수 없죠. 건강이 먼저죠. 제가 건강이 좋기 때문에 여행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여행. 저는 또 세 번째 재정적으로 또 성공을 향해서 차츰차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저는 이미 맞춰놨습니다. 우리 구립장님과 또 이번에 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안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의상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PM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해졌고 제가 가고 싶은 데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래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벌써 여덟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꿈노트에 적어져 있는데 여행은 마음껏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PM을 전달했던 저희 스폰서님께 감사드리고 스폰서가 누군지 알죠? 장한나 집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그룹장님 그리고 말씀이 항상 뜨거운 미소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맞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마스터님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 파트너님과 함께 이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PM과 함께 그리고 9, 10, 11월 9월 달에 도전하신 분 있죠? 윈터 리더십 10월 달 마감 잘하시고 우리 꼭 독일에서 만나요.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 그룹장님? 어, 없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